다음 순서로 장기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 장기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형 화물차를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럼 기존의 기술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종래의 기술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순서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술의 그 최초 시발점은 이 차량이 경유 화물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과 함께 우리가 최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경유 화물차는 도시 내부에 이제 화물 수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차가 가다서다 또는 엔진을 켠 상태에서 그 정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화로 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저희의 동기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런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송 분야의 환경 오염 대책 마련 중에 하나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매연 저감 장치를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로 대체하는 사업, 이 두 가지가 정부에서는 크게 지원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기술, 기존의 원래 경유 화물차의 엔진이라던가 관련 기관들을 다 드러내고 전기 트럭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매연 저감 장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의 저하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출력 저하로 인한 효율성의 감소가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특히 운전자 측면에서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는 기존의 아주 오래된 차, 등급이 많은 차, 그러니까 유로 3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이었지,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 4, 5, 6에 해당되는 차량에는 지원이 안 돼서 또한 다른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개조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기화하는 기술은, 친환경화하는 기술은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우측에 순수 전기로 그 개조하는 기술, 기존의 이제 경유 트럭의 내연기관들을 모두 드러내고 전기화하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동 모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배터리 사이즈만 축소하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게 되면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기존의 내연기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형의 모터와 소형의 배터리만을 추가해서 저비용으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은 기존의 기술들과는 달리 저비용으로도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 트럭의 시장을 분포를 보면 총 지금 1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해당되는 것은 2017년 통계로 283만 대, 지금은 거의 300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0년 초과의 아주 노후 경유차 이외에 한 10년 이하의 차량이 전체 차량 중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상은 그 70%에 해당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량들이 다들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그 이유는 이 화물 운송의 특성상 고출력의 주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보다는 더 높은 차량. 그리고 주행 경제성, 연비가 더 좋고 그리고 경유라는 저가의 그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행 경제성 때문에 요 디젤 엔진을 다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자동 기어가 아니라 수동 기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구매 비용이 또 더 적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동 기어를 사용함으로써 연비 향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택배 트럭 시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은 이러한 친환경성, 효율성 그리고 비용성을 모두 만족을 하는 수동 기어 기반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입니다. 이 기술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 차량을 설계하기 위해서 실제 소형 화물차의 여러 주행 기록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양들을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보시는 엔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변속기 사이에 소위 기어라고 말하는 변속기 사이에 얇은 모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공급하기 위한 소형의 배터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과 모터 사이에 접합부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엔진으로 이 차륜을 돌리거나 또는 모터로 이 차륜을 돌리게 됩니다. 또는 둘을 융합해서 돌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엔진에서 배출가스라던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모터라는 어떤 별도의 구동력을 발휘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그 엔진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진과 모터를 상호 운영할 수 있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운용 기술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 통합 제어 모듈이라던가 아니면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파워 컨트롤 유닛 등을 삽입해서 이렇게 단순화된 4개의 주요 컴포넌트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하이브리드화를 하는 것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회전 제한 장치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저공해 제한 장치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차량의 개조 튜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성 확인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의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 개조 기술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확인 검사를 통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성 확인 검사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동기관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물류 신기술 1호로 인증을 받아서 이 기술에 대한 사용성 그리고 안전성을 특정 수준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조된 차량은 연비 그리고 배출가스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의 물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표 물류 사이클에서 이 차량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연비와 같은 경우에는 약 85% 정도 개선이 되고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 같은 경우에는 46% 그리고 녹스라던가 아니면은 미세먼지 PM, PN의 경우에도 약 한 30% 그리고 50% 이상 각각 저감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배터리의 사용량을 가장 높인 경우였고요. 배터리 사용량을 보정할 시에도 연비의 경우에는 약 45% 개선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들만의 추가만으로도 이 차량을 기존의 경유 화물차의 연비라던가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저희가 실제 차량의 그 개조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실제 물류 시장에서 배송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송에 투입된 차량들은 현재까지 총 약 한 13,000km를 주행을 하면서 그 문제점들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왔습니다. 이 13,000km라는 구간을 주행하면서 크게 사고라던가 차량의 결함 등이 발견되진 않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조된 기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인증받은 유로 4, 5 차량 이외에도 신차들이 계속 보급이 될 때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면 기존의 그 기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개발된 기술은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단가는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저희가 양산하는 그 원가로 저희가 계산을 산출했을 때는 약 500만 원 정도 규모이고, 그 각각의 그 보급하는 라인, 서플라이 체인을 지나면서 부가가치 등등을 고려했을 때 1,000만 원 이내에서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해당하는 전체 시장, 지금 총 300만 대에 해당하는 1톤 소형 화물차가 있는데, 그 화물차 중에 수동기어, 그리고 수동기어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 중에서 이러한 연비라던가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차주들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기술 이전을 완료를 하게 되면 2023년도부터 실용화 기술 연구를 수행을 한 이후 2023년도부터 약간 그 매출량은 계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개발된 사업화 기술 등은 환경부, 그리고 각각 지자체, 제주도, 대전시 등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환경이라는 어떤 공공 목적의 사업에 보조금 등을 확보할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요 기술, 그 원천 기술과 그리고 기업의 생산 기술, 그리고 공공 부분의 이제 보조금 지원 정책이 맞물린다면 향후에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논문 등등은 개발한 기술 등, 그리고 제어 기술, 그리고 여러 기술 등은 논문, 그리고 특허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이런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트럭의 개조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후에 동영상으로 요약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차량용 디젤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경유 화물차. 소형 경유 화물차는 도심지 내 택배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속 주행과 잦은 주정차로 인하여 낮은 연비 문제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카이스트는 산학 연관 총 11개 관련 분야 전문 기관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후 소형 경유 화물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하는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류 트럭의 주행 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주행 상황에 적합한 구동 모터 및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 등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력 전자 시스템 사용을 도출하고 개발합니다. 개발된 요소들을 구동기에 체결하는 개조 기술뿐 아니라 전력 전자 시스템의 효율적 제어 기술, 운전자의 감성 요소 측면을 고려한 보조 장치들을 구동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또한 기술의 성공적 보급을 위하여 인증 방안, 법 제도적 지원 방안 등 실용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소형 경유 화물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도심 공기질을 개선하고 연비 향상을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요소 기술들은 국산 원천 기술들로 향후 친환경 차량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태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이제 질문창에 입력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디젤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은 아마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트럭을 개조하는 것은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경우 제조사와 AS 문제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AS 문제 이런 문제 같은데요.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네네, 될까요? 집 답변하시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 사업화로 갈 때 AS나 이제 관리망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요 차량을 저희가 이제 디젤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하면서 요 대상이 되는 차량은 실제 이제 원래 제조사에서 유지보수 기간이 이제 종료된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운행차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제조사의 책임 소재는 이미 거의 끝난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차량의 모듈을 개발하고 납품한 곳에서 1차적인 상품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2급 이상 소형 정비업에서 요 차량을 개조를 하는 단순 개조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비공업사에서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이제 AS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요와 맞물려서 아마 보험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장 보험은 교수님 저희가- 지금 네. 답변이 질문이 많아서요. 예, 네, 추가적인 알겠습니다. 답변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또 다른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만 네, 볼 때 알겠습니다. 효율 면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대표 물류 사이클을 만들었을 때는 약 45% 정도 되고요. 실제 물류 그 차량들이 이제 운행하는 거리를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연료는 같은 연료를 쓰기 때문에 45% 정도 절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맞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요. 발표를 좀 길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종료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온라인 채팅 상담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장기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